여러분, 여기 구름 위에 떠 있는 듯한 아름다운 사원이 하나 있습니다. 깎아지른 절벽 위에 세워진 고대 크메르 제국의 걸작, 바로 프레아 비에아르 사원입니다. 태국어로는 카오프라 위안이라고 부르죠. 이곳에 올라서면 캄보디아의 드넓은 평원이 한눈에 들어오고 마치 신계에 발을 들인 듯한 착각에 빠집니다.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세계적인 유산이자 평화와 기도를 위해 만들어진 신성한 공간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아름다운 사원의 벽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소름 돋는 자국들이 보입니다. 세월의 흔적이 아닙니다. 바로 총탄 자국, 포탄 파편이 긁고 지나간 흉터들입니다. 신을 모시는 신성한 제단 위로 피가 뿌려졌고 스님들이 불경을 외던 자리엔 중무장한 군인들이 로켓포를 쏘아댔습니다. 믿기시나요? 21세기, 그것도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이 사원 하나를 두고 두 나라, 태국과 캄보디아가 진짜 전쟁을 벌였습니다. 군인 수십 명이 사망하고 수만 명의 민간인이 피난 보따리를 싸서 도망쳐야 했죠.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석유가 터진 것도 아니고 금광이 발견된 것도 아닙니다. 그저 900년 된 돌덩이 사원, 그리고 그 앞마당에 있는 잡풀 우거진 땅 4.6제곱킬로미터 때문이었습니다. 고작 여의도 면적의 1.5배도 안 되는 그 좁은 땅 때문에 왜 이웃 나라끼리 총구를 겨누고 서로를 죽여야 했을까요? 오늘은 인간의 욕심과 정치인들의 광기, 그리고 잘못 그어진 지도 한 장이 불러온 비극, 태국 캄보디아 국경 분쟁의 충격적인 전말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비극의 씨앗은 무려 1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04년 동남아시아의 패권을 쥐고 흔들던 제국주의 열강 프랑스가 등장합니다. 당시 프랑스는 캄보디아를 식민 지배하고 있었고 태국은 서구 열강 사이에서 눈치를 보며 독립을 유지하고 있었죠. 힘센 프랑스가 태국을 압박해 국경 조약을 맺습니다. 이때 국경을 정하는 원칙은 아주 상식적이었습니다. 산맥의 분수령을 기준으로 하자. 지도를 펴놓고 보면 아주 합리적이죠. 이 원칙대로라면 프레아 비에아르 사원은 절벽 끝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태국 영토에 속하는 게 맞습니다. 지형상 태국 쪽에서 걸어 들어가는 게 훨씬 쉽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프랑스 식민 당국의 실수인지 고의인지 모를 짓거리가 발생합니다. 프랑스 장교들이 국경 지도를 그릴 때 슬쩍 선을 비틀어 버린 겁니다. 분수령 원칙을 무시하고 사원과 그 주변 땅이 캄보디아 프랑스령 쪽에 속하도록 지도를 그려버린 거죠. 그리고 태국 정부에 이 지도를 보냈는데 당시 지리에 어두웠거나 프랑스가 무서웠던 태국 관리들이 이걸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덜컥 서명해 버립니다. 이게 바로 100년 전쟁의 서막 저주받은 지도의 탄생입니다. 실제 지형이냐 아니면 조약 때 서명한 지도냐. 이 모순이 훗날 피바람을 불러올 줄은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태국은 원칙대로 하면 우리 땅이다라고 주장하고 캄보디아는 너네가 서명한 지도가 여기 있지 않냐라고 맞서게 된 거죠. 제국주의가 대충 그어놓은 선 하나가 후대 사람들의 목줄을 재는 족쇄가 되어버린 셈입니다. 시간이 흘러 프랑스가 물러가고 캄보디아도 독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1950년대 태국 군대가 이 사원을 점령해 버립니다. 원래 지형상 우리 거니까 우리가 관리하겠다는 거였죠. 캄보디아는 난리가 났습니다. 당시 캄보디아의 국왕이자 정치적 실권자였던 시아누크는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갑니다. 전 세계가 주목한 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1962년 운명의 판결이 내려집니다. ICJ는 9대3으로 캄보디아의 손을 들어줍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지도가 잘못 그려졌을 수도 있다. 하지만 태국 너네가 그 지도를 받고 수십 년 동안 아무런 이해 제기를 안 하지 않았느냐? 침묵은 곧 인정이다. 태국 입장에선 그야말로 날벼락이었습니다. 전국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판결 불복종을 외쳤죠. 하지만 국제사회의 왕따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태국은 눈물을 머금고 군대를 철수시킵니다.
여기서 아주 유명한 그리고 태국의 자존심을 보여주는 일화가 있습니다. 태국군은 사원에 꽂혀 있던 태국 국기를 절대 내리지 않았습니다. 국기를 내리는 건 항복을 의미하니까요. 대신 국기 개양대를 통째로 파내서 꼿꼿이 세운 채로 들고 국경선 너머로 이동했습니다. 우리는 졌지만 굴복하지 않았다. 언젠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무언의 시위였죠. 그리고 태국은 묘한 꼼수를 둡니다. 그래, 판결대로 사원 건물은 캄보디아 줄게. 하지만 사원 주변의 땅에 대해서는 판결문에 명시가 없네. 그럼 그 땅은 여전히 우리 거야. 라며 사원 입구에 철조망을 쳐버립니다. 사원은 캄보디아 건데 들어가는 입구는 태국 땅인 기막힌 상황. 이것이 바로 2000년대 전쟁의 불씨가 된 불완전한 동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간 묘한 긴장 속에 평화 아닌 평화가 유지되었습니다. 서로 내 땅이다 으르렁거렸지만 총은 쏘지 않았죠. 관광객들도 자유롭게 오갔고요. 그런데 2008년 판도라의 상자가 열립니다. 캄보디아가 프레아 비헤아르 사원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신청을 한 겁니다. 문제는 캄보디아가 신청한 구역에 태국이 주장하는 그 4.62 분쟁 지역이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태국 내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당시 태국은 탁신 전 총리 세력과 반탁신 세력이 극심하게 대립하던 시기였습니다. 반정부 시위대는 이 건수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캄보디아에 나라를 팔아먹으려 한다. 매국노 정부를 몰아내자. 라며 민족주의 감정을 미친 듯이 자극했습니다. 사원 문제는 순식간에 정치 투쟁의 도구가 되어버렸죠. 방콕 거리에는 사원을 사수하라는 현수막이 걸리고 사람들은 흥분했습니다. 캄보디아의 훈센 총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있었던 그는 이 분쟁을 이용해 강한 지도자, 영토 수호자 이미지를 굳히고 싶었죠. 양국 정치인들이 자기네 표를 얻기 위해 민족주의라는 기름통을 들고 불 속으로 뛰어든 꼴이었습니다. 결국 2008년 7월 유네스코가 사원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하자마자 국경에는 전운이 감돌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욕설과 몸싸움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소총 사격이 시작됐고 급기야는 중화기가 동원된 정규전으로 확전되었습니다. 2011년 2월과 4월의 전투가 가장 치열했습니다. 캄보디아군은 BM-21 다연장 로켓포를 발사했고 태국군은 155야포로 대응 사격을 퍼부었습니다. 쾅, 쾅, 고요하던 정글이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사원 주변 마을에는 대피 사이렌이 울렸고 학교는 문을 닫았으며 아이들은 방공호에서 벌벌 떨었습니다. 현장은 참혹했습니다. 태국군과 캄보디아군 수십 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양측 민간인 사망자도 발생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태국군이 확산탄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확산탄은 넓은 지역을 초토화시키는 무기로 민간인 피해가 커서 국제적으로 금지된 비인도적 무기입니다. 태국은 부인했지만 국제인권 감시 단체들은 증거를 제시하며 비난했죠. 수백 년 된 사원 벽면은 총탄 자국으로 벌집이 되었습니다. 지붕의 장식들이 포탄 파편에 맞아 떨어져 나갔죠. 유네스코가 제발 문화유산을 파괴하지 말라고 호소했지만 눈 돌아간 양국 군대에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건 문화유산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적을 죽이고 깃발을 꽂는 승리뿐이었으니까요. 자, 여기서 냉정하게 한번 따져봅시다.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싸운 그 4.62, 대략 140만 평 정도 되는 땅. 거기가 도대체 어떤 곳일까요? 무슨 엘도라도라도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냥 숲입니다. 잡목이 우거지고 돌멩이 굴러다니는 평범한 비탈길입니다. 농사 짓기도 애매하고 자원이 매장된 것도 아닙니다. 경제적 가치로만 따지면 영혼에 수렴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곳이 성지가 되는 순간 가치는 무한대가 됩니다. 양국 국민들에게 이 땅은 단순한 흙덩어리가 아니라 자존심 그 자체가 되어버린 겁니다.
태국인들에게는 프랑스 식민주의에 속아서 뺏긴 억울한 땅이었고 캄보디아인들에게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신성한 영토였습니다. 단 한 뼘의 땅도 양보할 수 없다. 이 슬로건이 양국을 지배했습니다. 사실 이 4.6기가 누구 땅이 되든 방콕이나 프놈펜에 사는 일반 시민들의 삶은 일도 변하지 않습니다. 월급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집값이 잡히는 것도 아니죠. 하지만 사람들은 마치 자기 집 안방을 뺏긴 것처럼 분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상된 공동체, 국가주의가 가진 무서운 마력입니다. 실체 없는 명분 때문에 진짜 목숨을 버리게 만드니까요. 전쟁은 총칼로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전쟁은 인터넷과 언론에서 벌어졌습니다. 양국 언론은 경쟁적으로 상대방을 악마화했습니다. 태국 언론은 캄보디아를 배은망덕한 이웃, 문명 파괴자로 묘사했고 캄보디아 언론은 태국을 침략자, 제국주의 흉내를 내는 깡패라고 불렀습니다. 이 혐오가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2003년 전쟁이 터지기 몇 년 전 일이지만 이 갈등의 뿌리를 보여주는 사건이죠. 태국의 유명 여배우가 앙코르와트는 원래 태국 것이다라고 말했다는 가짜 뉴스가 캄보디아에 퍼졌습니다. 이 소문 하나에 캄보디아 프놈펜 시민들이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수천 명이 몰려가 태국 대사관을 습격하고 불을 질러 전소시켰습니다. 태국계 기업, 호텔들이 약탈당하고 불탔습니다. 태국 정부는 자국민을 탈출시키기 위해 군용 수송기까지 보냈죠. 2008년 분쟁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페이스북과 유튜브에는 상대방 국기를 불태우거나 조롱하는 영상이 넘쳐났습니다. 태국 식당은 캄보디아 손님을 거부했고 캄보디아에서는 태국 제품 불매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이웃 사촌이었던 두 나라 국민들은 순식간에 서로를 죽이고 싶어 안달난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정치인들이 뿌린 혐오의 씨앗이 SNS라는 비료를 만나 거대한 독초로 자라난 겁니다. 결국 총격전이 계속되자 캄보디아는 다시 한번 국제사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립니다. 1962년 판결을 좀 더 명확하게 해석해달라. 저 4.6이 땅도 우리 거 아니냐? 라고요. 2013년 11월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ICJ의 두 번째 판결이 나옵니다. 재판부는 아주 신중하고도 교묘한 일명 솔로몬의 판결을 내립니다. 프레아 비에아르 사원이 있는 곳 지역은 캄보디아 영토다. 따라서 태국군은 여기서 나가라. 마이너스 캄보디아 승리. 하지만 캄보디아가 주장하는 4.6이 전체가 다 캄보디아 땅이라고 볼 수는 없다. 주변부 일부만 인정한다. 마이너스 태국 체면 7회. 어느 한쪽의 손을 완벽하게 들어주지 않은 겁니다. 캄보디아는 핵심 지역을 얻었지만 원하던 전체를 얻진 못했고 태국은 일부를 잃었지만 최악의 상황은 면했습니다. 양국 정부 모두 우리가 이겼다고 자국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명분을 준 셈이죠. 하지만 명확한 국경선을 그어주지는 않았습니다. 너네 둘이 만나서 평화적으로 다시 잘 협상해서 선 그어라. 라며 숙제를 남겨준 겁니다. 총성은 멈췄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겨둔 어찌 보면 가장 현실적이지만 찜찜한 판결이었습니다. 판결 이후 총성은 잦아들었지만 전쟁이 핥히고 간 상처는 깊었습니다.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였을까요? 방콕의 시위대? 프놈펜의 정치인? 아닙니다. 바로 국경 마을에 사는 힘없는 서민들이었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 지역은 원래 활발한 교역 장소였습니다. 캄보디아 사람들은 태국에 와서 일용직으로 돈을 벌고 태국 물건을 떼다 팔아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태국 상인들도 캄보디아 관광객들을 상대로 장사를 했죠. 그런데 국경이 폐쇄되고 총알이 날아다니니 이 모든 게 올스톱 되었습니다. 국경시장은 유령 도시가 되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은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 했죠. 학교가 파괴되어 아이들은 배움을 잃었고 밭에는 지뢰가 묻혀 있을까봐 농사도 짓지 못했습니다. 정치인들은 애국을 외치지만 굶어 죽는 건 우리다.
당시 국경 마을 주민 인터뷰 내용입니다. 그들에게 사원이 누구 땅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오늘 장사를 할 수 있는지, 내 아이가 안전하게 학교에 갈 수 있는지가 더 중요했죠. 10억짜리 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동안 그 아래 사람들은 $1가 없어서 울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애국 마케팅의 참혹한 결말입니다. 지금 프레아 비에아르는 어떨까요? 다행히 관광객들이 다시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긴장은 감돕니다. 사원 주변에는 무장한 군인들이 경계를 서고 있고 곳곳에 지뢰 조심 팻말이 꽂혀 있습니다. 완벽한 평화가 아니라 언제 깨질지 모르는 살얼음판 위의 평화인 셈이죠. 최근에도 캄보디아와 태국은 이 주변 해역에 석유 개발권을 두고 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육지에서의 싸움이 바다로 옮겨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태국-캄보디아 분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첫째, 잘못된 과거 청산제국주의 국경 획정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 대가는 후손들이 피로 치르게 된다는 것. 둘째, 정치인들이 자신의 권력을 위해 민족주의와 혐오를 이용할 때 국가는 이성을 잃고 폭주하게 된다는 것. 고작 돌덩이와 잡풀 무성한 땅 때문에 이웃 나라끼리 죽고 죽이는 이 황당한 비극. 남의 나라 이야기라고 웃어넘길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 역시 독도 문제나 주변국과의 영토 갈등을 안고 있으니까요. 영토는 한치도 양보할 수 없다는 명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명분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때, 그리고 그것이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는 광기로 변질될 때 우리는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을까요? 프레아 비에아르 절벽 끝에 서서 아름다운 풍경 아래 묻힌 수많은 군인들의 너클 기리며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전쟁이었습니까? 그 4.6제곱킬로미터의 땅이 당신들의 목숨보다 정말로 가치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신들의 정원을 피로 물들인 비극, 태국 캄보디아 국경 분쟁의 진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허무한 전쟁 어떻게 보시나요?